지난 7월 이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대토론회, 수원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한 시민이 아파트의 잔금 대출이 막혀 힘들다고 토로합니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른 은행별 대출 한도 소진으로 인해서 잔금 대출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점검해 보시죠. 이게 저런 지적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미 확정된 건데 사후에 정책 변경을 하면 어쩌란 말이냐. 다 그거 믿고 했는데 그 지적은 일리가 있어서 시민의 토로 한마디에 점검을 지시한 대통령. 대출 규제로 입주가 어려운 서민들의 고충은 해결되는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입주 예정자들의 사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청약보다 더 절박한 대출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모든 입주민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거죠. 이삿짐까지 맞춰놓고 자기가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은 다 뺐어요. 18일에 이사 나와서 어디로 가야 돼? 텐트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투기꾼을 잡겠다던 대출 규제의 칼날이 실수요자들의 숨통까지 조이고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 집단 대출 사태, 그 파장은 어디까지일까요? 8월 중순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수원의 한 신축 아파트. 매교역 초입에 자리 잡은 2,100여 세대 규모의 대단지입니다. 화려하고 깨끗한 외관이 신축 단지임을 말해주지만 새 아파트 입주 시기면 을에 내걸리기 마련인 은행들의 대출 상담 현수막이나 전단지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된 이유일까? 인근 부동산들을 찾아가 확인해 봤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금 정부에서 대출 풀어줬다고 하는데 어때요 지금 상황이? 아직까지는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일주일 이상 정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은행권에서는 조금씩 연락은 오고 있대요. 이 아파트의 집단 대출을 허용하고 있는 은행은 모두 5곳, 총 5천억 원을 대출 규모로 잡고 있지만 2천여 세대의 잔금을 치르기에는 아직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인근 부동산에서 전해 들은 상황은 더 기가 막힙니다. 대출이 아닌 상담을 받기 위해 문자 전쟁까지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은행에서는 몇월 며칠 몇 시에 선착순으로 받는데 지금 정간 10시라 그러면 10시에 들어오는 그 문자들이 뭐 300개, 400개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출 신청은 유명 가수의 티켓팅을 방불케 합니다. 소식을 틀어놓고 59초에 딱 보냈거든요. 저는 회사에서 네이버 서버 시간 맞춰놓고 회사 사람들 아이폰이랑 안드로이드 폰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58초에서 59초 나가면서 언제 제일 빨리 오나 그걸 업무 시간에 하면서 이때쯤이면 대략적으로 빨리 오는구나 이렇게 테스트 한번 해보고 해갖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돼가지고. 취재진은 대출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한 예비 입주자를 만났습니다. 여기는 이제 어딘지 모르겠는데 뭐 여기도 몰라 내용을 보내라고 이런 식인가요? 이것도 어딘가 은행에서 이렇게 접수하라고 했을 거야. 그랬더니 뭐 한도 문제로 아직 곤란하다. 7월 30일 날 보낸 건데. 대출 신청 문자를 하도 많이 보내 어디가 어딘지 이제 헷갈릴 지경. 김 씨는 오늘도 한 은행에 대출 상담 신청 문자를 보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1시 아까 정확히 보냈잖아. 방금 문자에 방금. 그럼 됐다는 거예요? 방금 된 게 아니라 총 한도 소진으로 접수가 불가함을 알게 드려서 죄송하다. 증여치 다시 연락하도록 하겠다. 탈락인가 봐요. 김 씨가 신청한 은행의 대출 상담 신청은 오후 1시. 신청을 받기 시작하자 정각에만 137건의 상담 내용 문자가 몰렸습니다. 30분 뒤에는 모두 480건. 배정된 대출금이 허무하게 동나버린 시간은 단 30분 만이었습니다. 2069 넣었는데도 안 되고 대출 자체를 잠궈버리니까 벌써 8월인데 대출 한도를 끝났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저희를 지금 이제 여기 시중은행 5개, 그다음 이금융권 한 3개 해가지고 8개 이렇게 계속 선착순으로 했어요. 다 안 됐었어요. 그렇다면 이 대란 속에서 실제로 대출을 받은 가구는 얼마나 될까? 해당 은행을 찾아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몇 명 더 추가 받으신 거예요? 총 200세대 좀 안 되는 거 처음 다 해서 200세대. 거기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대출 가능하고 또 이제 또 떨어지신 분들은 그럼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건 아니고 다른 은행에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은행에게 대출은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돈이지만 이들에게는 당장 살아갈 삶의 문제입니다. 대출 오픈런에서 한번 밀려나면 입주일까지 다른 은행을 찾아 다시 대출을 신청할 시간조차 빠듯하기 때문입니다. 18일부터 입주인데 지금 대출을 신청해도 18일에 입주를 못해요.
그분들은 그러면 아기 데리고 아니면은 어르신들이 18일 입주한다고 이삿짐까지 맞춰놓고 자기가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은 다 뺐어요. 그럼 18일에 이사 나와서 어디로 가야 돼? 텐트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수요자들의 숨통을 조이는 대출 대란은 왜 벌어진 걸까? 그 배경에는 대출 총량 규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은행마다 오래 빌려줄 수 있는 돈의 양을 정해놓는 겁니다. 총량 규제가 뭐냐면 한도를 정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한도가 1조였다라고 하면 상반기에 1조를 다 써버리게 되면 하반기에는 대출해 주세요라고 하면 은행은 미안한데요. 우리가 한도가 없습니다. 다른 은행 가보세요. 청천벽력이 떨어지게 되죠. 분양가 8억 원 아파트라면 계약할 때 10%, 공사 중 중도금 60%까지 이미 다 냈습니다. 남은 건 입주 때 내는 잔금 30%, 2억 4천만 원. 이걸 잔금 대출로 치르려 했는데 바로 그 마지막 문턱이 막힌 겁니다. 분양 당시와 지금 무엇이 달라졌나? 같은 집 같은 사람인데 그 사이 정부의 대출 규제가 바뀌면서 분양할 때와 입주할 때의 조건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2022에서 2023년 분양 땐 잔금 대출이 되는 걸로 알고 계약했지만 2025년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미 계약을 마친 사람들이 피해를 떠안게 된 겁니다. 이에서 3년 뒤 바뀔 정책까지 미리 내다봤어야 했느냐는 겁니다. 여러 은행을 비교해 잔금을 치르려던 계획이 이제는 선착순 경쟁에 밀려 비교할 기회조차 사라졌습니다. 정부에 대한 정책의 불신이 더 심해졌죠. 주택, 생애 제초 다 해당되는데 청구하려는 방향에 맞는데도 불구하고 대출이 안 나오는 거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대출 한 번도 안 받아봐가지고 이번에 처음인데 놀랬어요. 처음에는 이거 누가 그냥 받겠어? 이렇게 하면. 원인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통해서 어지간하면 현금 부자 아니면 집 사지 마라고 해서 대출 문턱을 조입니다. 수요가 억제가 되다 보니까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고 집값이 올라가는 걸 일시적으로 좀 막는 효과가 나오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아마 굉장히 달콤한 유혹이었을 겁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는 사이 대출액을 정하고 입주할 때 여러 은행을 비교해 조건 좋은 곳에서 잔금을 치르려던 계획이 이제는 선착순 대출 경쟁에 밀려 비교할 기회조차 사라진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정부에 대한 정책의 불신이 더 심해졌죠. 일관된 정책을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정책을 너무 임의적으로 바꾸고 맨날 규제하고 하니까 할 때 뭐 제대로 하던가 그런 부분에서 일관된 정책을 했으면 좋겠어요. 대출 대란은 비단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당장 8월 입주를 시작한 신규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1만 9천여 세대, 서울을 시작으로 평택과 파주, 수도권을 넘어 지방까지 대출 절벽에 공포가 번지고 있습니다. 2023년 서울의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최 씨. 대출길이 막히자 돈 빌릴 곳을 찾아 헤매던 중 한 대출 상담사에게 황당한 제안까지 받았습니다. 한 대출 상담사가 이제 저랑 이제 전화로 자기한테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하면 미리 이 문자 사전 예약하기 전에 서류를 미리 받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객님 진행하실 거면 제가 어떻게 먼저 비공식적으로 좀 할 수 있으면 해드릴 거고요. 제가 이 뭐 대출 상담사 좀 보험 자격제와 같이 하거든요. 나중에 금융상품 하나 가입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제작진은 해당 은행 상담사가 보험 가입을 권유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상담사 중에 한 명이 고객한테 보험을 권유한 사실은 있다고 하고요. 그 상담사는 팀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대출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벌어지는 이례적 영업. 최 씨는 이런 상황을 만든 대출 정책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정권이 바뀌면은 이러한 규제들이 갑자기 심해지거나 갑자기 또 달라지니까 여기에 대한 실제로 실수요자들, 그 서민들이 피해를 받게 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금융권들을 놓고 있는 이 상황이 저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규 아파트 대출 대란이 이어진 지 2달여. 정부가 드디어 대책을 내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잔금 대출 수요라든지 이주비 대출 수요 이런 부분은 실수요자에 대한 부분들까지 다 감안해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당초 목표인 1.5%에서 3% 이 수준으로 저희들이 재조정했다는 거고요. 하반기 대출 여력은 약 30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잔금 대출과 이주비 대출 등 신규 주택 공급과 연계된 대출 수요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남은 5개월 동안의 총량 관리 수준을 당초 계획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만큼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대출 총량을 늘렸다고 해서 당장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늘어난 한도를 어디에 얼마나 배분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은행마다 남은 대출 여력이 달라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은행도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애가 타는 건 예비 입주자입니다. 정부 대책 발표 이후에도 입주자들의 불안은 계속됐습니다. 집은 비워야 하지만 대출 실행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 단기 임대와 짐 보관비, 연체료 걱정까지 현장의 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이번 사태가 대출 대란을 넘어 정부에 대한 믿음마저 흔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정책의 목표가 뭘까가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정상화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데 사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상화나 공정과세나 합리화나 이런 거창한 말들은 우리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우리 부동산 정책의 첫 번째 순위, 1순위는 서민 주거 안정이거든요. 이런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면 앞으로 어느 누구가 정부를 믿고 정책을 하고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또 투명하게 토론하고 수렴해서 더 나은, 더 완벽한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정책 결정 과정이죠. 그 과정 자체를 애초에 나온 안이 바뀌었다 또는 합리적인 안을 수용해서 수정했다고 해서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고 한다든지 또 오락가락이라든지 이렇게 표현하거나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책의 완벽성을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책으로 인해 다수의 서민들의 삶이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정책은 바뀔 수 있지만 한번 벼랑 끝으로 내몰린 서민들의 피해는 쉽게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